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영상을 하나를 더 찍고 넘어갈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한 30분 후쯤에 수업이 하나 있거든요. 그 수업 전에 이제 준비할 것도 있고 해서 길게는 못 찍을 것 같은데, 재밌는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하긴 하겠죠, 사실. 근데 이런 대답들을 필요로 할 거라는 생각에 책을 항상 써요. 그래서 그 책을 쓴 지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 뭐 어쨌건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피드백이나 뭐 시청자 수 이런 말씀하셨는데 유튜브를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그냥 저는 이거를 이제 개인적인 동영상 서버로 이용을 해서 제가 한 수업들을 전부 다 녹화를 해서 공유를 하는 입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근데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나 수업 같은 것 비싸서 꿈도 꿀 수 없었는데 모든 전문 분야에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일지 모르겠는데요. 교육도 그렇고 모든 전문 분야들이 다 이제 많이 썩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기득권층이라고 해야 되나? 기득권이라는 단어도 별로 쓰고 싶진 않는데 부정적인 의견도 주고 싶진 않고 근데 다만 이제 그분들이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진 않는 게 좋아요. 심지어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조차도 어떠한 데이터를 보는 방법을 과거로부터 전수받아온 것들을 가지고 계신 거지 그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다 확인하고 제가 스스로 적용하고 답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 드려야죠. 좋은 부분입니다. 저한테 도움 받으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받아가세요. 좋은 화두를 던지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안 좋다라는 얘기밖에 못 듣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쪽에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이 아는 부분이 요만큼이고 저쪽에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이 아는 부분이 요만큼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이제 서로 견해가 달라요. 진리는 하나인데 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견해가 달라지고 비슷한 거죠. 하는 말은 똑같은데 종교가 많듯이 뭐 진리는 하나인데 똑같은 얘기를 다른 책에서 다르게 하고 있듯이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 나름의 견해, 전문가라는 분들이 가진 견해들이 이제 그쪽에만 편향돼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집중력 저하가 생기게 되면서 마음이 충동적으로 변하고 폭력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전에 만나던 여자친구랑도 관계가 틀어져서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 라고 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지금 괜찮다라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마음은 아니겠죠. 마음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지나간 일이 두 번 이상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떠오른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마음은 아직 넘기지 못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명상을 하면서 저를 언짢게 한 일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명상 속에서 그 사람과 화해를 합니다. 내가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해보고 이 사람은 요런 일이 있어서 요런 마음 아픈 일이 있었겠구나. 어째서 이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람이 가진 모든 부정적인 것을 제 들숨에 들이쉬고 날숨으로 제가 가진 좋은 것들을 주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의식은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할 텐데 무의식에서 안 괜찮으니까 계속 생각을 떠올려요. 그러면은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날은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날은 화가 나서 그 사람과 싸울 때는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말싸움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복귀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저는 욕을 하지 않아요. 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욕을 듣길 바라는 대상이 욕을 한 번 들을 때 저는 두 번 들어야 돼요. 머리에서 한 번 욕을 하고 입으로 한 번 더 할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한테 좋은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그 행동을 두 배로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안함 있으면은 그게 진짜 미안한 거면은 사과하면 돼요. 근데 찾아가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명상 속에서 사과하고 화해하세요. 그 다음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핸드폰 보는 것을 응조하는 습관, 그쵸? 습관화해야죠. 그 다음에 후회가 남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아쉬움이란 건 남을 수 있어요. 근데 아쉬움이라는 감정보다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그런 감정이 있을 거예요. 되게 감사한 감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과거에 가서 과거는 후회를 하게 만들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한 명이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를 100명 정도로 나눠 생각한다고 하면은 내 의식이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10에서 20% 정도가 현재에 머무르고 있고 나머지는 한 30%가 과거에 가서 한 40%가 과거에 가서 후회를 하고 있거나 40%가 미래에 가서 걱정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걸 오롯이 다 모아서 현재에만 살면 돼요. 되게 간단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손을 씻을 때 손 씻는 게 즐거워지면 돼요.
손 씻는 게 즐거워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손 씻는 행동 하나에 굉장히 감사해지는 거예요. 제 손 주름을 따라 흐르는 물줄기들이 너무 예쁘고 그 손을 씻을 때 그 손 세정대에서 나오는 거품들 그 반짝반짝임이 전부 다 보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의 향이 느껴지고 이랬을 때 그 오감으로 모든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때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 행동만 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하는 일 없이 바쁘죠. 그래서 한 번 했던 뭐 시간 제가 어떤 생각 경계하게 될 수 있어요. 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픔이란 없어요. 아픔일 수 있죠. 예, 이해합니다. 예, 다들 그런 기억이 있죠. 근데 그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정말 예뻐요. 그런 아팠던 것들이 진짜 예뻐요. 그게 너무 미안하고 참 소중한 기억들이고 정말 살면서 두루두루 서로에게 정말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궁금한 점이 저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영어로 영어가 아닌 다른 것들을 많이 가르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게 되고 깨달음을 얻는데 드리는데 대략 얼마나 걸리셨고 예를 들어 책 중에 The Power of Now라는 책이 있어요. 에카툴레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저는 그 책을 한 59번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7시간, 8시간짜리 책이니까 59번 들었으면은 대충 얼마죠? 8에다가 7이었죠. 8시간이라고 치고 60이라고 치면은 몰라요. 4200시간인가요? 420시간인가요? 그 정도 들었겠죠? 그 다음에 혹시 주변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비꼬는 사람들은 없었는지 비꼬는 사람들은 없어요. 확고하다면 비꼬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성격 자체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대놓고 비꼬지는 못해요. 근데 불편해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노력들, 자격증 공부 스펙을 포기하시진 않았는지. 애초에 자격증 공부 스펙을 가져가 본 적이 없고요. 공부라는 거는 이제 교육에서 제가 뭐 학점을 잘 받고자 뭐 이런 거 없었고 스펙을 쌓고자 이런 것도 없었고 자격증을 얻고자 이런 것도 없었어요. 다만 그냥 저는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했고 그걸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행위를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너피스 말고도 얻게 되는 이익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관점이 바뀌죠. 예를 들어 이제 취업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해야 하는가, 왜 취업을 해야 하는가, 직업이란 무엇인가, 돈이란 무엇인가, 돈을 왜 벌어야 되는가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저는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2년 정도 일했을 때도 있었고 중국에서 2년 정도 사업을 했을 때도 있었는데 유럽에서 했던 일은 핸드폰의 분배, 이제 조립과 이제 유럽 내, 동유럽 내 분배를 맡았었고, 그 다음에 하루에 생산되는 핸드폰 4만 5천 대에서 6만 5천 대의 생산에 대한 총괄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일을 할 때 당시에 제 밑에 한 300명 정도 두고 일을 시켰었고, 그 중에 100명 정도가 용역이었고, 제가 나중에 자른 인원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어쨌건 간에 그런 일을 하면서, 분석적인 성향이 더 강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너피스 말고 뭐가 더 생길 거냐고 말씀을 이렇게 좀 질문을 주셨는데 시간이 없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이고 돈이 없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예요. 근데 시간이랑 돈은 같은 물질로서 다른 병에 담겨 있을 뿐이고 이거를 왼쪽 병에서 오른쪽 병으로 오른쪽 병에서 왼쪽 병으로 맘대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시간만큼의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시간의 가치를 계산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24시간을 남한테 주고 나서 거기에서 8시간을 뺀 시간만큼의 배급을 받아요. 그것도 제한적으로. 돈을 많이 못 받으니까. 예를 들어 사장으로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저에게 가져다 줄 가치가 그 사람의 월급보다 높으면 전 그 사람을 쓰질 않아요. 아니죠. 월급보다 높으면 그 사람을 쓰는 거죠. 네. 똑같은 얘기로 여러분이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들어가는 회사에서 여러분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 뽑질 않아요. 그리고 만약 뽑았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사실상 그거보단 큰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을 매니지해서 여러분 시간을 잘 포장해서 팔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순간이 오겠죠. 감가상각으로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내지는 더 노력한 사람들, 그게 맞건 틀리건 더 많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치고 올라와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내지는 똑같은 능력을 가졌는데 술을 잘 먹는 사람이 좀 더 놀기 좋아서 이 사람이 여러분의 일까지 동시에 맡게 되면서 월급의 1.5배를
상승분으로 받게 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살다가 갑작스럽게 아사져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누구도 우리한테서 가져갈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내 자신의 가치, 내가 판단하는, 그리고 이것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그 가치는 얼마인가, 이거는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라는 사람이라던가 내가 가진 가치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주고자 하는 것들을 잘 포장하고 잘 정제시켜서 줄 알아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취업 준비 중이라면은 그 부분은 맞지 않겠죠. 그래서 아까 하고자 했던 말에서 다시 이어서 말하자면은 관점이 많이 바뀌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중요하겠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진짜 보고 싶은 게 스펙은 아닐 것 같은데, 물론 필터링 되겠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증명이 돼야겠죠. 저는 그걸 증명하는 편이에요, 약간. 대답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두서없이 또 주저리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너피스라고 하셨는데, 물은 사람을 익사시키지 않아요. 물이 우리가 익사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물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익사가 되는 건데, 똑같아요. 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죽어가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파악하고 사용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런 직업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원하는 건 다른 게 없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제가 하고 싶은 사람과 제가 하고 싶은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장소에서 하면은 그건 제 꿈이었어요. 저는 지금 꿈을 이뤘어요. 저는 이렇게 영상 찍다가 오늘 갑자기 마음이 동해서 부모님 댁에 가서 부모님이랑 식사를 하고 싶으면 부모님 댁에 가서 식사하다가 다음 수업을 노트북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저는 그리고 해외여행 가고 싶으면 해외여행 갈 수 있어요. 그냥 노트북으로 진행하면 돼요. 네. 그리고 제가 가르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받고 싶은 만큼의 돈을 받아요. 그리고 제가 일하고 싶은 만큼 시간을 사용을 해요. 저는 하루에 3시간도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엄청 많이 벌진 않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벌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은 시간, 제가 24개 가지고 일어나는 그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번다는 개념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 다른 방향으로 제 남은 시간들을 투자를 하죠. 책을 쓴다거나 생각을 정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치랑은 많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먼저 해봐야 돼요. 세상 모두의 모든 답이 모두 옳습니다. 네. 믿을 수 있다면은 이룰 수 있는데, 믿는 거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만약 다른 사실 치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걸 믿을 수 있으면은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질 못하죠. 네, 믿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ADHD적인 성향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ADHD였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를 파악을 해보면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ADHD 내지는 남들과 다르다는 건 굉장한 이점이에요. 남들이랑 똑같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가진 이점을 활용하세요. 남들이 똑같이 천편일률 맞나? 똑같이 생각할 때 그때 본인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가치를 키우세요. 그리고 가려는 방향이 만약에 누군가가 제시해 준 방향이고 본인 스스로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갈 수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의식이 난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라고 말할 때 무의식이 그거 아닐 텐데라고 1000만 번 넘게 말해요. 하루에도. 맥박 수만큼 말할 거예요, 아마. 그거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갈 거면은 무의식을 완벽히 설득하셔야 되고, 그 길로 안 갈 거면은 무의식이 뭘 원하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건 명상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헤드스페이스라고 넷플릭스에 좋은 게 있으니까 그거 써보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없으면 어떡하지? 음, 영어가 되시면은 핸드폰 앱에 그냥 공짜로 있거든요. 10개 정도. 그거 들어보셔도 괜찮아요. 네, 캔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수업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